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태풍이 지나더니 하늘이 더 맑고 높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런 날씨도 좋고 하니까 임장 활동 겸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이 좋을지 그 선택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이드에서 그 알짜 지역들만 모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간편하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핫했던 부동산 시장 이슈를 챙겨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로 저번 주였었죠. 네. 저번 주에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이슈였습니다. 바로 입주권, 입주권은 주택이다. 그러니까 가구수 가구수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1+1 재건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건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그 1:1 재건축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새로 생겨난 제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50평대 또는 이제 60평대 이러한 이제 큰 평수의 이러한 이제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통해서 그 입주권을 2개를 받는 형식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서초구 반포 1단지라든지 그리고 잠실의 진주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아파트, 그러니까 1:1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이제 기사였었는데,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입주권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두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리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클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 1+1 이 재건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 재건축 1+1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1 재건축이라 하면은 평가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 전용 면적이 2개를 받았을 때 면적보다 작아야만이 이 2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재건축 사업의 신규 제도인데, 예를 들자면은 전용 면적이 158제곱미터 이제 평수로 계산하면 한 54평 정도 되는 이러한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된다 하면은 전용 54제곱미터와 그리고 59제곱미터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이 왜 추진이 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도심가에서는 다운사이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큰 집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작은 집들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50평대, 60평대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1+1 재건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네. 이렇게 소형 주택을 1+1이 돼버리면 네.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쵸. 있는 것이죠. 네. 기존에는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가 어떠한 이제 입주 시기 때에는 분명한 거는
그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떠한 세금 그쵸, 부분이. 세금 부분. 최근에 이제 9.13 대책에서도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네. 다주택자 또는 이제 고가주택자들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제 대출 부분에서도 이러한 제약을 두겠다. 이러한 이제 정책 속에서 지금 굉장히 1+1 재건축 추진하고 단지들 소유하고 있는 그러네요. 이런 네. 억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게 딱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조만간에 이제 1+1 이것도 또 네. 이에 대한 개선 네. 방안이 나와야겠네요. 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일대에는 이러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1+1 재건축이 직격탄에 놓여 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1위를 차지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 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았던 두 번째 뉴스를 보자 하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3기 신도시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제 그 9월 21일 날 이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90년대에는 1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그 중후반 때에는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지금은 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2기 신도시들의 어떠한 이제 불만에 대한 이러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에 그 뭐 경기 화성, 동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파주, 운정, 광교 이런 일대에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굉장히 그때에도 그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네. 20km라고 하면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km. 그러다 보니까 입주량이 그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미분양이 나고 이러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이제 3기를. 네, 맞아요. 이제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미분양이 나고 있는 그쵸. 지역을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어떠한 이제 그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이제 뉴스 이제 기사였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목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국가는 이렇게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유입이 돼서 실제로 거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순하게 이렇게 집으로만 공급을 늘릴 게 아니라 어떠한 교육시설 또는 이제 생활 인프라를 늘림으로써 실제로 그 지역에 신도시에 거주를 함으로써 조금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안정적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이제 목소리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3기 신도시에 관한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자면은 점점 움츠리고 있는 주택 시장 지금 집 살 때 아냐 이러한 이제 그 뉴스 기사였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에 제가 이제 그 이러한 이제 뉴스거리들을 이렇게 얘기를 계속 네,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한 달 전만 해도 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었죠. 네, 맞아요.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가 다뤄드렸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매도자가 아니라 이 매수자가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대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냐 또는 떨어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매수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그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감정원 주택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5억 5,331만 원으로 전월 대비해서 1.5% 상승을 하고 그리고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위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을 쭉 늘어섰을 때
그 가운데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달에는 5억 5,331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 1.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전셋값 상승률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KB국민은행 이 시세로 따르자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그 전세 가율은 61.7%였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해서 2.6% 하락을 했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락한 것보다는 그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많이 뛰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떠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 이러한 강화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시장을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일희일비한 그러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움츠리고 있는 주택 시장. 그래서 매도자도 지금 눈치 보고 있고 매수자도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시장인 것 당분간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속이 네.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생각, 네. 참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다각면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네, 수가 그런 것 있거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로만 이렇게 딱 점 찍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았던 적은 여태까지 이제 이러한 이제 시세나 그리고 또 이제 이 규제를 봤을 때 이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그 가격을 잡았던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 사례가 많지가 않군요. 네. 그러면. 네. 오히려 역효과나는 그러한 네. 대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하락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했지 이 대책으로 인해서 하락한 일은 바로 이제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그때는 어떠한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이제 대책으로 조정을 받기보다는 세계적인 이러한 이제 불안감. 전반적인. 예.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반짝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승세는 지금 당장은 조금은 이제 주춤할 수는 있어도 올 하반기 다시 한 달에서 두 달. 네. 지금 시기는 정말 이제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에서 두 달 이후에는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지역이 모든 전체적인 지역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들, 핵심 지역들, 그러한 지역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제 우상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이슈로 이제 보자 하면은 취득세 뛰고 복비도 뛰고 매매 걸림돌 겹겹 이런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취득세가 뛰고 복비도 뛰고 사실 이 취득세는 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죠. 6억 원 이하는 1%, 그리고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2013년도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취득세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인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 취득세를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언뜻 봤을 때는 취득세가 올랐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서울의 집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그 구간별로 적용이 되는 이 취득세가 집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취득세도 역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복비 역시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집이 필요한 이러한 이제 실수요자들 있죠. 실수요자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그 꿈꾸기 위해서 투자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해서 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필요 경비들 취득세라든지 복비 이러한 부대 비용 역시
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제 집 장만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였었는데 사실 예전에 그 지금 나온 이러한 이제 정책들은 정말 이제 실수요자라든지 어떠한 이제 그 투자자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잡기 위해 이러한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주택가 이러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인하를 함으로써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공급을 해줄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이제 뉴스 기사였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정말 알찬 뉴스 기사들 뽑아서 풀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뉴스들을 확인해 보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무료 세미나 참석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규제로 사실 집값을 안정화시킨 그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동산 그 대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거주와 투자는 분명히 갈라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에는 분명한 거는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 선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셔서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창몬 본부장님께서 엄선해 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강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2019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6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3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6,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게 정말 좋은 지역은 따로 있다, 오르는 지역은 따로 있다 하셨는데 바로 강남구 역삼동이 그런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역삼동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왜 그런지 네. 이렇게 이제 먼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투자 포인트를 이제 잡자 하면은 이제 이곳이 전국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소득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최근에 그 30대 그 거주 비율,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의 3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강남 3구가 30대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나라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떠한 이제 그 투자자로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이제 에코 세대, 바로 20대, 30대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0대들, 현재 30대들이 어디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역삼동은 이런 이제 1인 가구, 또 이제 고소득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서울 안에서의 생활 인구, 그러니까 직장 문제, 의료, 관광 이러한 이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 어느 한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동을 하는데 이 강남에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생활 인구가 굉장히 생활 인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변에 가시화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게 이제 강남의 타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대지 지분과 그리고 실 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같은 투룸이지만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 실 사용 면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번 매물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이제 그 역삼 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과 그리고 역삼역을 이렇게 이제 도보권에 두고 있는 이러한 이제 물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철역뿐만 아니라 강남역에 그 다니고 있는 굉장히 그 수도권을 아우르는 이 버스망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만이 이게 집값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바로 이제 수도권의 그 이러한 이제 부동산 구조인데, 이렇게 이제 강남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인프라들 때문입니다. 인프라들. 이러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바로 이 강남역 상권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학원이라든지 어떠한 직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직주근접, 그러니까 마치 도보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테헤란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러한 이제 개발 호재와도 굉장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다.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이 위치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그러한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 세입자 비중이 높은데, 그러한 이제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남역의 문화, 쇼핑, 학원과 의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젊은 층에 대한 이러한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헤란과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이 고소득자의 어떠한 이제 직장 수요들 이러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생활 인구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강남 상구에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2016년 그 기초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1, 2인 가구 비중은 약 71%가 역삼 1동에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고소득자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이 역삼동, 바로 이제 2호선을 따라서 두세 정거장이면은 바로 이 역삼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너지 효과를,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누려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단지형입니다. 단지형. 두 동으로 이루어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 그리고 투룸 구조이면서도 제가 면적과 그리고 대지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소득 직장인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삼동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세라는 게 있는데, 사실 강남에서 4억대 초반, 4억대 중반의 매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 바로 이제 3억대 후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전세로 논다 하면은 3억 3천만 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소득자가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6,3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8,3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주일간의 핫 이슈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